교통사고 조사 재언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엔 둔기에 의한 손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애기에 의한 손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는요, 날이 있거나 뾰족하고 예리한 끝이 있는 날카로운 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 유리 파편, 도끼, 낫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증상에서는요, 먼저 절창입니다. 칼날 등과 같이 예리한 부분으로 베어 피부 조직이 끊어진 손상을 절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도칼, 도자기나 유리의 파편 등의 예리한 가장자리 또는 얇은 금속 등으로 절창이 형성되기도 하겠죠. 다음엔 할창입니다. 찹이라는 게 칼로 뭔가 썰 때 찹찹찹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무겁고요. 날의 폭이 넓은 도끼, 식도, 낫 등으로 내려쳤을 때 발생되는 손상입니다. 그래서 절창보다는 강한 힘이 작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창보다 신체에 대한 손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 부위에는요,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강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리의 충격 시요, 뇌실질, 뇌 본체죠. 뇌실질까지 자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멸은요, 자멸 손상이라고 해서 으스러지는 손상을 말하고 있죠. 다음엔 자창입니다. 스텝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뾰족하고 예리하며 가늘고 긴 흉기로 찌름으로써 생기는 손상이 자창입니다. 그래서 흉기로는요, 단도, 식도, 송곳, 못, 바늘, 주사 등이 있겠죠. 상해 흔적이 초입에는 좁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신체 안에서는요, 상해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격해부도입니다. 인체의 뼈는요, 모두 206개입니다. 사람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는요, 크게 4개 부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부, 몸통, 상지, 하지입니다. 두부는 두개부하고 안면부죠. 즉 얼굴 부분입니다. 그 몸통은요, 흉부, 그리고 요부, 골반부까지 몸통입니다. 상지는요, 팔입니다. 팔이 다 상지고요. 하지는 대퇴부, 하퇴부, 족부, 즉 발 쪽이죠. 이 부분이 하지입니다. 그래서 상지와 하지를 합쳐가지고요, 우리가 사지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고요, 어느 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많이 나오는 것이요, 이 두개골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경추, 목 부분이 경추라는 거, 그리고 흉골, 흉추는 가슴 부위, 그리고 요추라는 부분들은 이제 배 부분, 그리고 골반부는 알겠죠. 그리고 대퇴부는 허벅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딘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사고 시 손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의한 손상은요, 둔기 손상의 일종이 많겠죠. 그리고 외력 정도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특징은요, 신체 여러 부위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손상을 입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보행자 손상입니다. 충격 손상이 있을 수 있고요, 역과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격 손상은 충돌에 의한 손상이고요, 역가 손상은요, 차량이 인체를 타고 넘어갔을 때 나타나는 손상을 역가 손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충격 손상에는요, 1차 충격 손상, 2차 충격 손상, 3차 충격 손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1차 충격 손상은요, 차량에 처음 충격되어 생기는 손상이고요. 2차 충격 손상은요, 1차 충격 후 차의 외부에 두 번째 부딪혀서 생기는 손상입니다. 3차 충격 손상은요, 1차 또는 2차 충격 후에 바닥에 쓰러지거나 공중에 떴다가 지면에 떨어질 때 지상 구조물과 부딪혀 생기는 손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3차 충격 손상은요, 전도 손상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1차 충격 손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충격 손상은요, 범퍼와의 충격 손상이 가장 많습니다. 보행자 사고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손상이고요. 범퍼는 차의 앞과 뒤에 다 있죠. 그래서 정면 충돌, 후지치 충돌에서 인체에 가장 먼저 충격을 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인들은요, 대퇴부나 하퇴부 등 하지에 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는요, 상반신, 때로는 경부나 두부에도 발생됩니다. 경부는 목이고요, 두부는 머리겠죠. 대퇴부는 허벅지고요, 하퇴부는 종아리입니다. 그러면은요, 범퍼 충격에 의한 손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상, 표피박탈, 자창, 열창, 박피 손상, 심부, 근육, 내측 파열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상은 피하 출혈이라서 타박상이라고 했죠. 표피박탈은 혈과상이고요. 그리고 좌창은요, 자멸 손상, 으스러진 손상이죠. 그리고 열창은 찢어진 손상이죠. 심한 경우에는요, 골절과 연조직에 광범위한 파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연조직은요, 인대나 근육 등 뼈 주변 조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절단, 천파차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절단은요, 뼈의 절단이겠죠. 천파창은요, 부러진 뼈가 피부로 뚫고 나와 생긴 상처겠죠. 범퍼 손상의 형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추정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차종하고요, 충격 상황, 충격 방향을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차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따라서 범퍼의 높이 및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이 범퍼 충격했을 때 그 손상 형태나 그 높이 가지고 차종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범퍼 손상의 성상, 성질과 상태예요. 우미 위치로 차량의 종류가 추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급가속 시하고 차량의 급제동 시에 충격 위치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급가속 시에는요, 차량의 앞부분이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급제동 시는요, 차량의 앞부분이 급격히 내려가는 노조다운 형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발목부에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격 상황입니다. 좌우측 하지, 전면 또는 후면의 같은 높이의 손상, 그리고 측면 손상, 좌우측 하지의 충격 손상 높이가 다른 경우 어떤 형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좌우측 하지 전면 또는 후면에 같은 높이의 손상이 있었을 때는요, 보행자는 가만히 서 있는 자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손상은요, 보행자 측면에서 충돌한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좌우측 하지의 충격 손상 높이가 다른 경우는요, 보행 중, 즉 걸어가는 중에 충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부위가 높은 발이 지면에 닿아 있는 단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충격 방향입니다. 외표의 범퍼 손상은 그 부위가 충격 방향입니다. 즉 바깥에서 보이는 상처가 그 부위가 충격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표의 손상이 뚜렷하지 않고 하태골의 골절만 보일 때는요, 신중히 해석해야 됩니다. 이 하태골은요, 이 종아리 부분이겠죠. 그리고 성인의 경우는요, 경골 골절이 가장 흔하며 비골 및 대퇴골에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골은 종아리 쪽에서요, 이 두꺼운 뼈가 경골이고요. 그 옆에 얇은 뼈가 비골입니다. 대퇴골은요, 허벅지의 뼈가 대퇴골입니다. 경골 및 대퇴부의 골절은요, 보통 설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기형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설상이면은요, 보통 저면이 충격 부위입니다. 즉 아랫부분이 충격 부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골편 또는 골절단에 의한 첫파창이 보이면은요, 반대 방향에서 충격되어진 것입니다. 골편은요, 뼈 조각이고요. 골절단은 뼈가 절단된 거죠. 철판창이 피부로 뚫고 나온 뼈잖아요. 그래서 반대 방향에서 충격을 준 상태겠죠. 기타 1차 충격 손상입니다. 가장 많은 게 범프에 의한 손상이고요. 그리고 충격 방향에 따라서요, 라지에이터 그릴이라든지 라지에이터 가드, 그리고 또 본네트, 전조등 및 팬더 등에서도요, 1차 충격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본네트 및 팬더에 의한 손상은요, 대퇴부, 상단과 둔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상은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손상의 종류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